과연 이 기법으로 살아 움직이는 지렁이의 내부 기관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지렁이의 내장, 지렁이가 먹은 흙과 돌, 그리고 나무 조각 등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취재팀이 기대했던 지렁이의 내부 기관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지렁이의 내부 기관 하나가 포착됐다. 활발히 움직이는 검은 내부 기관. 그러나 다른 기관을 볼 수 없어 그 정체를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 다른 기관은 안 보이는데 왜 유독 그 앞에 기관만 보이는가? 5개월 뒤 취재팀은 네 번째 촬영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배율을 높이고 X선 거울을 이용해 화질을 향상시킨 결과였다. 지렁이의 먹이들 속에서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 작은 입자가 관찰됐다. 그것은 입자가 큰 먹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그 흐름은 지렁이의 앞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입자들은 5개월 전 관찰된 검은 기관에서 분비되고 있던 것이다. 그것은 최초로 확인된 살아 움직이는 석회선의 모습이었다. 미생물을 이용한 지렁이 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석회선. 석회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렁이 먹이의 pH, 즉 산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는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장 속에 분해 능력이 뛰어난 미생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석회선이 먹이를 중화시켜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지렁이의 분변토 생산, 그 중심에는 석회선이 있었던 것이다. 취재팀은 X선 동영상 촬영을 통해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지렁이 내부의 분변토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떨어져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겹쳐 보이는 장면이 목격된 것이다. 지렁이 몸통 단면을 잘라 확인해 본 결과 장의 앞부분에서 한 줄기였던 장의 구조는 환대를 지나면서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었다. 이것은 먹이의 소화와 흡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선택된 지렁이의 독특한 구조인 것이다. 분해하기 힘든 물질을 먹고 이를 다시 토양에 이로운 분변토로 생산하는 지렁이. 그래서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지렁이 분변토가 있는 땅을 골라 농사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19세기 진화론으로 유명한 다윈은 40여 년간 지렁이 연구에 몰두할 만큼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다윈은 그의 저서에서 지구 역사상 지렁이 같은 하등 동물이 토양 개량에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지렁이가 살고 있을까?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볏짚을 먹인 소의 배설물에서 지렁이를 찾아보았다. 썩은 두엄 속에서는 아직도 지렁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 지렁이들이 거름과 함께 농토에 옮겨져 땅을 일궈왔던 것이다. 지렁이고 뭐 참 그런 것이 밭에 밭을 갈다 보면 많이 나왔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순하학 비료냐 토양 살충제냐 뭐 이런 것을 지금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별로 밭에는 그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노인이 뿌리는 퇴비에도 지렁이는 살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렁이가 많은 퇴비를 밭에 뿌려도 토지 개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렇게 거름을 이제 뿌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지렁이가 사나요? 죽어요. 딱 다 죽지.
토지를 중성화시키기 위해 뿌리는 생석회는 땅속 40cm 깊이에서 단단한 막을 형성해 지렁이가 살지 못하게 한다. 게다가 화학 비료와 살충제의 남용으로 산성화된 토양에서 지렁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다. 농토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지렁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연에는 어디에 얼마나 많은 지렁이가 살고 있을까? 지렁이가 토양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렁이에 대한 연구는 70년대 이후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일제시대부터 70년대까지 학계에 보고된 우리나라 토종 지렁이는 모두 60여 종. 그러나 그중에서 현재 잡히는 지렁이는 10여 종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나라 한 지역에서 지렁이가 잡히는 것이 보통 한 7종에서 한 11종 정도가 잡히고 있는데 이렇게 채집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에서는 지금 한 5종에서 7종 정도 잡히면 많이 잡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산에 있는 지렁이의 총 다양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때 잡았던 것과 지금 비교했을 때 상당히 환경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 종이 한 지역에서 많이 잡힌다는 것이 바로 다양성이 높다는 것인데 지렁이의 종 다양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연구팀과 함께 우리나라 지렁이를 채집해 보기로 했다. 이 녀석은 강원도 영월에서 채집된 참지렁이, 행동 습성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6월의 한라산, 아직 환대가 생기지 않은 이 녀석은 지렁이과 지렁이. 경기도 화성에서 채집된 또 다른 지렁이. 그리고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된 줄지렁이. 번식력이 강해 양식에 적합한 종이다. 채집한 결과는 예상보다 적었다.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고 개체 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강원도 영월 동강변에서 이상한 지렁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이 녀석의 피부는 알처럼 보이는 흰 반점으로 덮여 있었다. 먹이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이제 환경 오염이 많이 된 지역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지금 우리나라 뭐 여러 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쪽 유원지 근교랄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금 이런 종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연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된 것으로 알려진 동강변에서조차 지렁이는 병들어 있었다. 지렁이가 살 수 없는 땅, 그것은 곧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지렁이 분변토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지렁이가 있다. 그리고 그 지렁이는 수많은 땅속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땅속에 사는 생물의 개체 수는 땅 위의 생물보다 20배나 많다고 한다. 그런데 지렁이는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지렁이는 다른 생명들의 먹이가 됨으로써 자연의 생명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먹이 사슬의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렁이에게 강한 번식력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일 것이다. 지렁이의 짝짓기는 번식기가 따로 없이 온도만 맞으면 1년 내내 가능하다. 지렁이는 자웅동체로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를 모두 한 몸에 지니고 있는데 두 마리의 지렁이는 서로 생식기를 붙이고 점액질을 분비한 뒤 정액을 주고받는다. 지렁이는 서로 상대방의 저장낭 속으로 성숙이 덜 된 자신의 정자를 보내면서 평균 8시간이 넘도록 짝짓기를 계속한다. 짝짓기가 끝나면
지렁이들은 점액질에서 몸을 빼기 시작한다. 이제 녀석들은 일주일 후 제각기 산란을 시작할 것이다. 지렁이의 산란은 보통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점액질이 굳어버리기 전에 산란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렁이는 반드시 환대 앞쪽으로 알을 낳는다. 몸통을 지나는 점액질 속으로 암컷 생식기에서 난자들을 내보내고 여기에 다시 상대방에게서 받은 정자를 뿌려 수정을 이루는 것이다. 지렁이는 상대에게서 받은 정자를 성숙시켜 몸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알을 낳는다. 막 낳은 알은 투명한 우윳빛을 띠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부화할 준비를 한다. 약 2주일이 지나면 알 속에서 피의 흐름이 감지되고 마침내 부화가 시작된다. 보통 한 개의 알 속에서 부화하는 새끼 지렁이는 3마리에서 5마리 정도다. 새끼 지렁이가 짝짓기가 가능한 어른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4개월. 환경 조건이 맞는다면 한 마리의 지렁이가 1년 만에 평균 1000여 마리로 늘어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땅 속에 사는 지렁이는 가끔씩 몸이 잘리는 순환을 겪기도 한다. 잘렸어. 그런데 팔딱이라 불리는 이 녀석은 위기를 느끼면 도마뱀처럼 스스로 몸을 끊기도 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끊겨나간 부분도 생명 활동을 계속한다는 점이다.